안녕하세요. 양육비 소송을 도와주는 남자 소도남 김실장입니다. 오늘부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작성하는 방법과 직접 서면으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런 방법 중에 우선 전자소송을 통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작성하는 방법을 시청만 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약 90% 이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전자소송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알려드릴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진도가 늦을 것 같아서 우선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전자소송 가입 방법, 회원 등록 방법, 프로그램 다운받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자소송으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오늘은 회사까지 포함해서 당사자 표시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및 신청 취지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양육비를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검색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서 전자소송을 작성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사건 확인 창이 나옵니다. 이 사건 확인 창을 보면 서류를 제출할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자소송을 작성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서 사건 번호가 나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는 사건 번호는 여러분이 재판상 이혼할 때 받은 양육비 조정조서, 양육비 판결문과 양육비 심판문에 있는 사건 번호를 입력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소송 유형은 가사로 하시고 법원은 여러분이 재판받은 법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원 가정법원이면 수원 가정법원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른 법원이면 다른 법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는 양육비 조정조서, 양육비 판결문과 양육비 심판문을 보면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그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사자명은 여러분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이러한 전자소송 동의 창이 나옵니다. 한편 협의 이혼하신 분은 2022 호협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되는데 전자소송에는 이렇게 협의 이혼 사건 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차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하신 분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이 아니라 처음에는 일반 종이에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전자소송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 별도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창으로 전자소송에 동의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전자소송 동의에 앞서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사항 중에 송달 간주일은 1주가 지난 날 0시가 되므로 기간계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간계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자소송을 가입할 때 핸드폰 번호를 잘 입력하시면 문자 메시지로 송달 사실을 통지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문자가 오면 본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송달 문서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송달 확인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검색창 하단에 송달 문서 확인창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것을 클릭하면 송달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송달 문서, 미확인 송달 문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송달에 대하여도 궁금해 하시거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송달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에 있어서 송달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하여 차후 영상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소송 동의 창을 다 읽으셨으면 동의한다에 클릭하시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대리인 작성란은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주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드디어 1단계 문서 작성란이 나옵니다. 상단을 보면 본 사건 기본 정보로 법원, 사건 번호, 재판부, 사건명, 원고, 피고 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올 때 방금 전에 입력한 사건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정조서, 심판문 또는 판결문 등에 기재된 사건 번호와 동일한지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사건 번호는 아닙니다. 이제는 당사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 기본 정보를 보면 당사자 구분으로 채권자, 채무자,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 사건 본인, 제3 채무자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 사건 본인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여러분이 되는데 이는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회원 등록할 때 입력한 여러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가져와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채무자란도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채무자란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란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 방법에 대하여도 차후 아주 간단한 영상으로 별도로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란 상대방이 다니는 직장을 의미합니다. 법인이면 법인, 개인 사업장이면 개인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첨부하는지, 첨부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당사자를 표시하는 방법과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의 신청 취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송에 있어 신청 취지나 청구 취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사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취지를 기재하려고 보니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미리 대부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이미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읽어보니 아주 잘 기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딱 한 곳을 추가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 즉 회사에게 매월 언제 양육비를 달라고 할지 날짜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매월 25일에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고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조정조서, 심판문, 판결문, 양육비 부담 조서를 보면 매월 며칠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날을 기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5일이면 25일에, 말일이면
마리레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하셨으면 여러분은 신청 취지까지 잘 작성하신 것입니다. 와우. 이제는 신청 이유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은 강제 집행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청 이유 작성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을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